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On Unified Framework for Context-Aware and Relation-Aware Graph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올해 이제 WWW학회 이제 게재된 논문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그래프 레그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식 그래프가 이제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나 릴레이션 어웨어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어웨어는 이제 청크 단위로 이제 해서 그래프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크와 청크 간에 이제 릴레이션을 연결을 해서 이제 그 계층적인 이제 구조를 만드는 이제 지식 그래프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릴레이션 어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지식 그래프,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을 이어줘서 그다음에 그래프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구조, 이 프레임워크를 합치면은 이제 더 좋은 이제 성능을 낼 수 있지 않냐고 이제 제안하는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네, 이거 일단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래프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멀티 오브제 추론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더 정확한 이제 검색 성능을 이제 갖도록 이제 지식 그래프를 이제 결합하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엔티티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제 엔티티 중심이 되는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청크 중심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지식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에서의 각각 한계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엔티티 중심의 이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 검색을 할 때 먼저 엔티티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 엔티티를 중심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근처 이웃 노드들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그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어떤 그 릴레이션이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문서 단위로만 이제 주어지면 그 문서 안에 맥락을 찾아가지고 해당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답의 근거가 되겠구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문맥적 정보가 이제 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어떤 그 의미론적인 그 정보가 이제 그 버려질 수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청크 이제 기반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어큐런스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각 청크마다 흩뿌려져 있는 엔티티 간에 이제 약간 연결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취약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이제 연관된 이제 내용을 잘 연결을 할 수 있지만, 그 릴레이션으로부터의 어떤 논리적인 이제 정보를 이게 통합하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두 가지를 합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새로운 지식 그래프의 형태로,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고 이제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한 방법은 이제 하이그레그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프 레그의 준말인 걸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줄임말로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서머리를 해서 내용을 서머리를 해서 이제 그 지식 그래프를 이제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이 레벨 리트리버를 해서 컨텍스트 어웨어 리트리버과 이제 릴레이션 어웨어 리트리버 이제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업데이트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이제 문서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 문서를 그 기존의 이제 케이지 그래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이제 방법까지 이제 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디지 그래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어웨어 인베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노드를 클러스터를 한 뒤, 그다음에 그 클러스터된 노드들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약된 이제 노드를 가지고 이제 그 계층적인 이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리커시브하게 이제 계속 요약하고 해서 이제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이레벨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엔티티 간의 이제 죄송합니다. 그 쿼리와 그다음에 엔티티의 이제 인베딩 유사도를 이용해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트리플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로부터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검색을 하게 돼서 얻은
문서들을 이제 LLM한테 주어지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레그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 어웨어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대표적인 이제 방법론은 이제 랩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 왼쪽에 이제 랩터 트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식 그래프를 이제 구축할 때는 엔티티랑 이제 릴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엔티티가 아니고 청크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청크 간의 릴레이션을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텍스트 창구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청크 간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그룹을 나눕니다. 그렇게 그룹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그룹에 속한 그 그룹에 있는 이 청크들을 다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5번 내용을 이제 6번으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되고 1, 2, 4, 5는 7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요약을 된 경우 이렇게 이제 3번, 5번이랑 6번이랑 이제 연결이 되고 7번은 이제 1, 4, 5로 연결돼서 이제 하이어라키컬하게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노드를 보면은 그 서머리에 대한 텍스트랑 그 서머리에 대한 인비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칠드는 노드까지 다 있는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텍스트 어웨어 메소드고요. 근데 릴레이션 어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히포레그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방법을 설명하자면 이제 먼저 이제 오프라인 인덱스를 할 때 이제 LLM을 이용해서 트리플을 추출하고 그 트리플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리트리버를 진행할 때 이제 트리플 추출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엔티티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 엔티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노드를 이제 식별이 됐으면은 그 시리 노드부터 이제 그 페이지 링크,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스 링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그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야겠다가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고, 그래서 오버뷰를 이제 보시면은 네, 오프라인 인덱싱과 이제 온라인 이제 리트리버블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오프라인 인덱스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큐멘트가 주어지면은 이걸 청크로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청크가 나눠졌으면 각 청크로부터 이제 엔티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엔티티 노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청크 노드는 이렇게 직사각형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릴레이션을 이제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이어준 엣지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제 케이지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제 엣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어느 청크로부터 나왔는지 아니 그 엔티티가 어느 청크로부터 나왔는지 속하는 이제 비롱투라는 이제 엣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청크 간의 이제 릴레이션이 연결되는 이제 오버래핑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서머리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청크랑 이제 엔티티 노드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서머리 노드를 만들고 이걸 여러 개 반복을 해서 이제 여기 이걸 또 요약해서 이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 인덱싱의 이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가 주어지면은 이 사전에 이제 구축해뒀던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인베딩이랑 이제 각 서머니 노드, 엔티티 노드, 청크 노드 다 해서 이제 엔베딩 유사도를 이제 구해서 얻게 된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 어웨어 리트리버가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리트리버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 컨텍스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은 컨텍스트를 이제 뭐 LLM한테 이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앤서를 생성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약적인 설명은 이렇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을 설명하기 이어서 이제 간단한 로테이션을 조금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쿼리는 이렇게 이제 쿼리 청크 엔티티 릴레이션 그다음에 커뮤니티 제가 말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제가 아까 말한 이제 서머리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이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다. 네, 먼저 이제 그래프 구축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그 종류의 이제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서가 주어졌으면 이제 청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코퍼스가 주어졌을 때 이 청크를 나누게 되는데 이 청크는 뭔가 딱 잘라가지고 이제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제 청크를 나눈 게 아니고 이제 몇 토큰씩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청크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맥 간의 이제 보존이 이제 잘 되면서 이제 청크가 이제 나뉘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자르게 된 청크를 가지고 여러 개의 청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 청크로부터 엔티티를 여러 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아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청크가 두 개 청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청크 안에 이제 각각 공통된 엔티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두 청크를 이제 릴레이션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엣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그 공통된 엔티티 수를 세 개로 설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세 개보다 더 많은 세 개보다 더 많은 이제 공통된 엔티티를 갖고 있다 하면은 이제 이어주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 자체는 이제 청크가 청크 간에 이제 관계를 이어주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엔티티 레벨 그래프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각 청크로부터 이제 추출되는 이제 엔티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엔티티랑 그 엔티티를 이제 LLM에 입력을 해서 이제 트리플렛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트리플렛이 나오면은 각 엔티티 사이에 이제 릴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 그래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청크와 청크 간에 이제 연결된 이제 그래프가 있고 엔티티와 엔티티 간에 이제 트리플렛으로 얻은 이제 엔티티와 엔티티 간에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고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는 이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치냐? 먼저 이제 각 엔티티로부터 그 엔티티가 나오는 이제 그 청크의 출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엔티티는 2,000크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청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청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청크를 가지고 그 해당 청크와 엔티티를 이제 엣지를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준 엣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후에는 이제 그 전체 이제 케이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제 케이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추출한 이제 청크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 각 청크로부터 뽑아온 이제 엔티티랑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엣지들 이 모두 다 합쳐서 이제 케이지가 구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이 오른쪽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이제 계층적인 이제 구조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스트럭처 어웨어한 인베딩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클리어라는 이제 인베딩 그 그래프 인베딩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 이제 그래프의 어떤 연결 관계를 이제 잘 반영하는 인베딩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이렇게 만들어진 인베딩을 가지고 이제 노드들을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이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하이퍼플레인 베이스드 LSH라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해싱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이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이제 랜덤한 이제 하이퍼플랜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플랜들을 각 하이퍼플랜은 이제 그 노멀 벡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하이퍼플랜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벡터랑 여러 개 하이퍼플레인 간에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1로 표시가 되고 그 노멀 벡터랑 이제 그 직교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이진법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시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시 코드 0, 1,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은 이제 해시 코드를 이제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해밍 디스턴스를 이제 재가지고 이제 그 차이가 적은 벡터를 가지고 이제 같은 커뮤니티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드 여러 개의 노드를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커뮤니티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크면은 그 좀 비슷한 이제 커뮤니티가 머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너무 큰 것들은 이제 그 아예 스플릿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클러스터된 이제 노드 그런 그룹들은 이제 서머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서머라이즈를 해서 이제 다음 넥스트 레이어 이 하이어키컬한 이제 이 트리 구조에서 그 다음 이제 레이어에서 이 서머린 노드를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요약하고 요약하고 해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이제 구조의 이제 그래프가 형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 구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온라인 리트리버를 하는 이제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 임베딩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그래프에서 각 노드 임베딩과 이제 유사도를 재서 노드 임베딩 간의 유사도와 노드 임베딩과 쿼리 임베딩 간의 이제 시밀리티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탑 K에게 이제 노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릴레이션 어웨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된 커뮤니티로부터 나오는 이제 엔티티와 그리고 그냥 쿼리 임베딩이랑 이제 전체 그래프랑 이미지를 비교해서 얻은 엔티티를 모두 합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세트를 만듭니다. 엔티티 셋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추출된 엔티티 셋과 그리고 그 엔티티 간에 이제 이어지는 이 트리플렛을 이제 추출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얻은 이제 엔티티 셋으로부터 이제 트리플렛을 찾아서 그 트리플렛 안에 있는 그 릴레이션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다 릴레이션을 다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이 릴레이션 그러니까 엔티티 셋이 사이즈가 크면은 릴레이션도 여러 개가 엄청 많아질 테니까 여기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탑 K에 가장 이제 유사도가 높은 이제 트리플렛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임베딩과 이 릴레이션을 이제 트리플렛을 비교를 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탑 K를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LLM한테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입력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의 서머리 그러니까 서머리 노드랑 그다음에 그 검색된 이제 엔티티랑 청크 이거 세 개와 그다음에 이제 릴레이셔널 리트리버에서 이제 얻게 된 탑 K의 이제 트리플렛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LLM한테 입력을 해서 이 답을 이제 생성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다큐먼트가 이제 들어올 때요.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나타내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다큐먼트가 이제 주어지면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여러 개 청구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 트리플렛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리플렛과 그다음에 이제 청크들을 같이 합쳐서 한 번에 서머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머라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머라이즈 된 것부터 이제 인비딩을 얻어서 이제 유사도 계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얻어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 계층적 구조의 그 그래프에 넣게 될 거냐? 먼저 이제 그 아래부터 위까지 이제 하나 순차적으로 이제 그 가장 비슷한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머라이즈 임베딩과 그다음에 그 각 커뮤니티 노드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을 가지고 두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모스트 원의 이제 커뮤니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스트 원의 이제 커뮤니티의 그 유사 그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이제 스레스홀드보다 높으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 이 청크와 이제 트리플릿 다 넣어주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레이어부터 이제 탐색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됐다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서 서머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돌로지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실험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실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이제 LLM 원리의 컨텍스트 어웨어, 릴레이션 어웨어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 어웨어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히퍼레그, 히레그, 뭐 L 그래프레그 이런 거 있고 컨텍스트 어웨어 같은 경우는 바닐라, 뭐 랩터, 이제 이라레그가 있습니다. 빅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팝QA, 뮤직QA, 핫팝QA, 멀티옵 레그 이런 것들이 있고 매트릭은 좀 특이하게 어큐러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큐러시는 이제 커버 EM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LM이 생성한 답변 안에 정답 스트링이 포함이 되어 있냐 없냐를 보고 어큐러시를 측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이제 좀 디테일한 이제 내용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설명이 앞서서 이제 테이블에 이제 OOT라는 이제 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행을 하는데 2일 이상 걸려가지고 이제 실험 측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오버all 리저트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라인이 있고 하이그레그가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이라라그 근데 퀄리티라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이라라그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소터 달성이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좀더 가장 좀 높은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합학 QA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OOT로 이제 표기가 돼가지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피션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쿼리 이피션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각 쿼리별로 이제 토큰 소비량을 이제 나타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그레그 같은 경우는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토큰 소비량이랑 그다음에 이 그 시간이 런타임 시간을 보면은 좀 가장 좀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 우리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퍼스 익스펜션에 대한 이제 강건성 확인 실험입니다. 코퍼스 익스펜션이 뭐냐면은 아까 메서드 설명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다큐먼트를 들어오면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추가했냐면은 그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셋에서 이 그 스플릿을 하게 됩니다. 일정 비율로 스플릿을 해서 그래서 어떤 그 한쪽은 이제 그냥 초기 그래프 한 번에 그래프를 구축을 해버리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그거로 그 다큐멘트를 계속 주입을 해서 이제 확장시키는 이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비율을 그래서 0.0부터 0.9까지 다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큐러시 보면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큰 성능 하락 없이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익스펜션을 했을 때 인덱싱 코스트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그 인덱스 코스트에 대한 이제 측정까지 다 한 거고 맨 오른쪽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하이그래그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이제 컴패리티브 어널리시스인데 이제 위에 있는 이 테이블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크를 없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능 하락폭이 꽤 해나게 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를 릴레이션 어웨어를 같이 합치는 게 좋다. 이제 주장하는데 이제 뒷받침이 되는 이제 실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큰 코스트 성능을 이제 비교한 이제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컨텍스트 어웨어랑 이제 릴레이션 어웨어 그래프를 단순하게 이제 심플하게 합친 이제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래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새로운 이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냈을 때 나오는 성능이다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이제 표현을 나타내는 게 더 좋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하이그레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티티 센트릭과 이제 청크 센트릭 방법을 이제 둘 다 합쳐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태치먼트 베이스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코퍼스를 이제 확장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이제 멀티블 리즈닝 같은 경우에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데이터는 전체 컴포트를 바꾼 건가? 네. 를 할때 서브셋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전체를 다 있는지. 음, 전체를 다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규어 5도 그 전체를 다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80%를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20%는 이제 증강시켜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뭘로 코퍼스를 인덱싱했어? 인덱싱.
그래프 구축할 때는 이제 라마 3.18 빌리언 인스트럭션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어요. 네, 8비로. 8비로 했습니다. 좀 작죠. 원래 다 T4 미니 아니면 70 정도로 네, 추가죠. 네, 맞죠. 근데 청크를 먼저 엔티티를 뽑고 그다음에 그 뽑힌 엔티티를 가지고 이제 트리플렛을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좀 더 적은 이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청크 오버랩을 한다. 맞죠? 네. 청크 오버랩을 하는데 엔티티와 청크 뭐 연결 빌롱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어디서 엔티티가 청크 나왔는 청크 아, 나왔는 네, 맞죠? 네. 근데 오버랩 하면 엄청 많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겹친다는 게 그냥 무슨 의미죠? 그냥 네. 진짜 이 청크랑 그 청크랑 엔티티로 연결을 하는 줄 알고 아, 그냥 오버랩 되니까 그 오버랩 되는 엔티티는 다 겹친다고 생각할 거야. 맞죠. 그거에 대한 처리가 있어. 그거는 그거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실제 코드를 보면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청크를 겹치게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각 청크마다 엔티티를 뽑아냈을 때 약간 표현이 조금 다른데 비슷한 노드들이 엔티티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런 껍데기 노드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실제로. 그래서 그래프를 뭔가 많이 찍어낸, 그러니까 노드를 많이 찍어낸 느낌인데 그거에 대한 엔티티가 좀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중복되는 게 많고 스트링은 이제 좀 이제 약간 다른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네. 음, 어떤 거? 파이썬은 네, 이거는 아예 학습이 없습니다. 학습 없이 프롬프트는. 네. 네. 파큐에 음, 그냥 제 생각에 이게 리뷰를 받고 뒤늦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 실험에 네, 뮤직이랑 멀티올 레그로 네 맞아요. 컷을 안 좀 못해서 컷을 뒤늦게 했는데 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맞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논문 자체가 좀 근데 그게 메인에 있다는 게 좋지.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아서 이제 가져온 논문이었는데 근데 실제 논문 보면은 뭐 노테이션도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이런 실험 급하게 한 급조한 실험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닐까 이런 테이프에.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 네. 그 하이퍼플레인 베이스드 LSH로 커뮤니티를 클러스터 하는 건 이해했어. 네. 근데 클레오라의 역할이 좀 잘 이해가 안 돼. 클레오라가 뭐지? 클레오라는 이제 그래프 인베딩 모델이고, 네, 그래프 인베딩 이제 모델이 단순하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텍스트 인베딩 쓰면은 그냥 엔티티랑 그냥 다 뽑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 정보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오라를 쓰면은 그 텍스트 그 엔티티랑 그다음 그 엔티티 간에 연결된 릴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엔티티 사이를 약간 좀 조화롭게 약간 편견식 때려가지고 나타내는 이제 인베딩. 네. 만든 인베딩을 가지고 하는 게 LSH. 클레오라로 노드 인베딩 만들잖아. 아, 네네. 그 클레오라를 만든 노드 클레오라 인베딩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수행을 하는 거죠. LSH. 네네. 네네. 맞죠. 그래서 이게 그 텍스트 인베딩이랑 그 여기서 나오는 클레오라 또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근데 나머지는 다 텍스트 인베딩 쓰고 여기서만 이제 클레오라를 쓰기 때문에. 네. 헬비가 썸마이즈하면 네네. 이게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가 인베딩 가지고 만들잖아.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실제로 그 모이기로 한 엔티티랑 청크들을 그냥 인풋으로 넣어서 약간 진짜 제네레이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클로라이트.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그 인베딩 간에 넣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 다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검색 파트에서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 콘텍스트 어웨어는 콘텍스트 어웨어부터 네, 질문을 하면 네, 탑K 노드를 뽑는데 네, 그림 보면 뭐 청구도 나오고 엔티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각자 층별로 다 따로따로. 네네네. 각자 탑 K, 각자 탑 K를 해서 이제 쿼리 인베딩이랑 뭐 커뮤니티 쿼리 인베딩이랑 엔티티 쿼리 인베딩이랑 뭐 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보내잖아. 네,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하지 않고 오직 그냥 텍스트만 해서 뽑아내는 식입니다. 컨텍스트.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림에서는 탑 3을 하고 싶은데 커뮤니티가 왜 두 개만 나와? 아, 이거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실제 논문을 보면은 좀 다 동일한 탑 K로 세팅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릴레이션 오열 리트리버는 네. 이제 저 이름 제가 좀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쿼리 인베딩이랑 이제 전체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인베딩 비교해서 얻은 이제 엔티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쿼리 인베딩이랑 커뮤니티 인베딩을 비교해서 그 커뮤니티로부터 나온 엔티티가 있겠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먼저 엔티티 셋을 만든 다음에 그 엔티티 간에 이제 연결된 릴레이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왼쪽에 retrieval from indexing structure는 뭐야? 그것도 검색을 해온 거니? 아니 저희 그 그림에 네. retrieved community랑 retrieved abstract 세개 있잖아요. 네. 세 개는 검색을 한 거예요. 네.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컨텍스트 어웨어 리트리버로 미리 검색을 한 거고 네? 그게 콘텍스트 어웨어예요. 네. 그러니까 노드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냥 이 노드만 쏙 빼어서 이제 나타낸 느낌인 거고 그 검색은 아마 여기서 진행할 거예요. 좀 헷갈리게 하긴 했는데 아마 그래서 미리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식으로 어떤 모두 컬렉션 이렇게. 노드 컬렉션은 그냥 단순하게 요 이렇게 검색 정도 네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릴레이션은 그 리트리브 커뮤니티에 있는 엔티티들 네 그리고 그냥 리트리브 엔티티에 있는 엔티티들 네네네 다 모아서 네 연결된 릴레이션 PD만 이렇게 네네 만들어서 네 트리플로 가져온다. 네, 그래서 그 트리플이 있겠고, 그다음에 헤드 릴레이션, 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를 각각 이제 그냥 컨캣해서 LLM 때려 박은 다음에, 아니, 서머라이즈를 하고, 이제 그걸 인베딩 만들어서 쿼리 인베딩이랑 비교를 한 다음에 필터링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네네. 그런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최종 생성.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컨텍스트가 들어갑니다. 뭐, 네, 그럼 궁금한 거지. 네, 저 엔티티 어웨어 리트리버에서 들어오는 인풋이랑 네. 컨텍스트 어웨어 리트리버가 들어오는 인풋 그거 각각 어블레이 있어요. 어블리션이? 그러니까 네, 단순 트리플렛만 잘 가져온 케이스랑 네, 실제로 컨텍스트 어웨어 리트리버는 엄청 단위가 크잖아요. 네, 커뮤니티 서머라이즈도 있고 청구가 있고 엔티티도 있어. 네. 그럼 저거를 하나 프롬프트로 넣는 게 사실功能다 하는 거야. 위 릴레이션 어웨어 리트리버는 그냥 검색 맞추기만 해.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어블리션 없는 걸로 알고 그거 있습니다. 없어. 너무 크잖아요. 네, 맞죠. 그 단위가 너무 큰데 뭔가 그런 것 같다.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뭔가 네. 그 메소드 노벨티를 좀 올리고 싶었다. 음, 그런 실험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15페이지. 15페이지. 지금 맨 마지막.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서를 가져오고 이제 첨크를 쪼갠 다음에 이제 트리플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나온 여러 가지 청크랑 이제 트리플과 가장 유사한 커뮤니티를 찾는 과정이고 찾았으면은 그 커뮤니티 안에 이제 노드가 이제 쑥 들어갈 게 아니에요. 맞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커뮤니티가 요약이 되어서 그 서머리 노드가 있었는데 새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서머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머리를 하고 그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또 아래에 있는 걸 이미 요약했기 때문에 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은 네, 맨 아래 레이어로 이제 들어가게 된 다음에 네, 그거와 관련된 이제 서머리들을 제휴해야 되시는. 네, 맞죠. 제 이제 리스 다시 이제 서머라이즈를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아, 네, 네. 대만 그거가 공항이 너무 문제를 다 쏟아서 그냥 약간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찾아보니까 몇만 개 정도라서 좀 규모 차이가 왜는 안 줄였지? 좀 많이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